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항공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 자, 오늘은 대한항공 합병에 따라서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제주항공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여기에 대한 내용 설명에 앞서서 수화물 가격을 인상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호재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이후에 합병에 따른 이런 경쟁 완화라던가 아니면 아시아나 화물 입찰 포기에 대한 호재인 내용들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주항공의 차트를 저와 함께 간단하게 보시면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근대에서 어떠한 대응 전략을 짜는 게 좋을지, 어떠한 부분들을 지켜볼 수 있을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영상 시청해 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화물 가격 인상 제가 저번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한번 영상을 보신 분들은 한번 복귀한다 생각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 위에가 24년 4월 국제선, 밑에가 23년 4월 국제선 실적인데요. 일단 공급 운항 역의 큰 폭으로 증가를 했고 화물이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물 좀 눈여겨볼 수 있을 만한 필요가 있는데 이런 화물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유가 일단 인건비다 라고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항공업 자체는 업황이 좋아질수록 지출하는 비용이 많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공급을 늘리게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투입하는 인력도 증가를 해서 인건비에 부담이 좀 심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바로 사업 다각화로 인해서 매출을 끌어올리는 게 시급하다라고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항공을 시작으로 저가 항공사들이 수화물 요금을 줄줄이 인상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구체적으로 제주항공이 앞서서 지난 3월에 이렇게 가격을 올렸는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7월부터 또 요금을 인상하기로 했다고 하니까요. 여기에 대한 그 내용을 근거로 저희가 이제 3분기부터도 긍정적인 실적들 좀 기대해 보시다는 내용들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에 이제 알리익스프레스라든가 아니면 테무쉬인 등 이런 중국의 이커머스의 업체들이 계속해서 공급을 늘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화물 2호기를 도입한 제주항공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로 봤을 때 호재인 내용들이 있다는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제주항공 화물에 대한 내용들 간단하게 짚어봤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대한항공 합병에 따른 수위에 대한 내용들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TA 항공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요 경쟁사가 이렇게 유럽 노선 취항을 하면서 장거리로 항공기를 돌리면서 제주항공이 주력을 하고 있는 이런 중단거리 노선에서 경쟁이 완화될 예정입니다. 유럽연합 결정에 의해서 TA항공은 이 유럽 노선 취항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운영 중이던 에어버스 330을 유럽 노선 취항에 활용하는 한편 향후 이런 신규 도입 기재의 일부 역시 유럽 노선에 투입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및 동남아 노선에서 주력하고 있는 제주항공으로서는 유럽 경쟁 업체로부터의 경쟁이 완화되는 것을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있고 이러한 면들을 봤을 때 T항공의 유럽 노선은 이제 제주항공한테 좀 호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번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 부분입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때 만약에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 부분을 인수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러한 포인트 6가지를 봐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격, 고용승계, 노후기체와 벨리카고 등 이런 면들이 좀 충족이 되어야지 제주항공이 좋은 실적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면들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렇게 입찰을 포기를 해쳐 불참을 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 간단하게 살펴보면 아시아나 화물 매각 사업을 실사한 결과 여러 가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렇게 인수 제안을 준비하기는 한계가 있어서 제안서를 미 제출했다고 하고요. 저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인수 후 성과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기존 여객 사업과의 시너지 등 제한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검토했다고 설명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 사실상 이러한 화물 수익성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못 미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실제로 입찰 전까지 5천억 원대에서 7천억 원 수준으로 거론되던 이런 매각 금액이 본 입찰이 시작이 되면서 3천억 원에서 이렇게 5천억 원 수준으로 많이 낮아졌습니다. 이러한 의미는 화물사업 부분의 가치가 시장의 예상보다 낮다는 의미다라고 할 수 있겠죠.
또한 제가 앞서서 6가지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번 아시아나 화물사업 분야 매각 대상에서는 경납고와 지상조업 서비스 등이 제외가 됐습니다. 따라서 화물 부분을 인수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요소들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되는 셈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습니다. 바로 화주입니다. 이 아시아나 항공이 기존에 유지하던 화주들과의 계약을 승계하는 조건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인수자로서는 화주 네트워크를 넘겨받지 못하면 새로운 화주를 구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 실제 매출이 발생하기까지의 시차가 발생할 수 있어서 화물사업 인수가 매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일부 화물기가 노후 기체 때문에 노후화가 돼 있기 때문에 교체가 필요하다는 점이 제주항공한테 큰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제주항공은 화물사업 인수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 저희가 주가에 긍정적인 선택이 될 것으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화물사업은 여기과 달리 주행 구간과 복합 구간에서 적재율의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모두에서 영업력을 갖춰야 한다는 점, 그리고 기존 여객기와 더불어서 화물기를 운영하게 됨에 따라서 비용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조기에 수익성을 안정화시키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화물사업 인수에 참여하지 않은 것도 이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까지 저희가 제주항공이 대한항공 합병에 대해서 수혜를 받는 부분들, 그리고 아시아나 화물사업 포기를 하면서 수혜받는 부분 함께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차트적인 내용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함께 보시면 제주항공 최근에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 같은 경우에 굉장히 긍정적인 실적을 보였고 계속해서 여객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실적의 전망치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지수 자체가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주항공 측에서도 제주항공 같은 이런 종목에서도 이렇게 좀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부분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외국인이랑 기관이가 좀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렇게 업종별 차분한 장세가 나타나면서 좀 이렇게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시겠다는 부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수급적인 측면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대응 전략들을 함께 살펴보면은 최근에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 앞서서 단기적으로 지지를 받았던 61선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렇게 전에 지지 저항을 받았던 라인대에서 지지받을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 이 부분대 이탈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렇게 차트를 크게 봤을 때 이 전 저점 부근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도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긍정적인 전망들 다소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만약 이러한 측면들이 가시화되면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앞서서 계속해서 저항을 받았던 장기이평선 121선을 돌파할 수 있을지를 1차적으로 지켜보시고 그 이후에 앞서 저항을 받았던 라인대들을 돌파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제주항공의 이제 대한항공 합병에 대한 수혜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화물사업 인수 포기가 호재인 내용들도 함께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